안녕하십니까, 불사조 헌터입니다. 지난 6회 방송을 이후에 7회 방송으로 빨리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한국 경제의 기초를 확인하자.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선택한 것은 최근 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 6회를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주로 강조했던 것이 성장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경제가 성장이 굉장히 목말라 있고 그런 성장주들이 굉장히 증시에서 주도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을 알아보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한국 경제의 기초를 확인하자. 왜 이렇게 선택을 했냐면 최근에 보시면 이런 성장주들이 약간 부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번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제약주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제약주가 오를 것인가 이것에 굉장히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가령 오늘 지금 한 명품이 엄청난 큰 격을 또 공시를 하면서 내일 시장을 주도하겠지만 한명품, 중근당, 대웅제약과 같은 큰 회사뿐만 아니라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톡스텍 같이 전혀 생소하게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이런 회사들까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이것들이 제약주로서 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집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최근 장에 큰 변화가 있었던 바로 한국 경제 기초가 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좀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죠. 수출 중심형 국가이다. 수출을 많이 해야 나라가 살고 수출을 잘해야 우리가 돈을 벌고 수출을 잘해야 먹고 살기가 쉽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 높다면 환율이 오를 경우에 좀 국내 수출에 유리하다. 환율이 너무 빠지면 국내 수출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이분법적인 계산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환율은 1100원에서 1170원까지 약 2주간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크게 상승을 한다면 수출주에 유리하고 대표적인 수출주인 자동차주가 유리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현대차의 주가는 크게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환율로 인해서 상승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환율이 많이 오르게 되면 수입에 좀 불리합니다. 수입을 많이 해야 하는 산업은 좀 불리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는 석유 관련된 수입을 많이 하는 섬유 산업이 환율이 오를 경우 좀 피해를 입지만 최근에는 원유값이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섬유 산업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환율은 이렇게 오르고 원유는 떨어지고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신문이나 이런 상황을 많이 보다 보면 미국 금리 인상 때문이다, 원자재 값 급락 때문이다, 달러 강세 때문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바라볼 때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환율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하들의 결과가 이런 환율 상승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환율에 대한 이런 한국 경제 아주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있는데 어제자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실질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환율을 따졌을 때 수출에 유리한 구조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 환율, 또 비해서 실질 환율을 보면 타국 대비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가 환율이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특히 1,100원 이하로 많이 형성을 했었는데 환율 효과는 보통 6개월 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의 환율이 올해 반영이 되고 있고 올해 오른 환율은 내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BIS 환율과 이 실질 환율 기사를 좀 꼭 보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환율 상승이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현대차가 환율이 오르더라도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차의 중국 시장에서 부진이 점차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차를 제외하고 다임러, 폭스바겐, 아우디 등이 중국에서 목표치를 굉장히 낮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출 환율이 좋아진 데도 수출이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5회와 6회에 제가 말씀드렸고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던 성장주에 대해서 이 한국 경제 기초와 엮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약주, 게임주 이것도 다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식산업의 수출이라고 하죠. 지식산업의 수출이라고 하더라도 결제는 달러화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관련주도 수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문에서는 그렇게 자동차와 IT만 강조할 뿐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수출주, 성장주의 이런 환율 효과와 수출이 엮이는 그것을 찾는다면 시장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께서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이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가 심했었을 것입니다. 특히 어제 중국이 마이너스 8% 이상 빠지고 오늘도 장시까지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시장을 많이 바라보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제대로 포커스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제 기초를 확인하고 성장주의 개념을 잡는다면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큰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이 이틀 연속으로 빠지게 되고 성장주도 많이 하라고 하고 있을 때 실적도 잘 나오고 수출도 더 잘 될 것이며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바로 기회였을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제약주가 굉장히 많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 녹십자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녹십자는 아직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0억 정도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제약회사가 이 정도 실적을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잘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명품은 30일 실적 발표에 해당되는데 400억 이상의 실적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수급이 있었고 장 마감 후에 기술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산업은 기술을 수출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술 또 지식들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고평가에 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때 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1,100원에서 이 기술개혁을 하는 것보다 1,160원대 기술개혁을 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계약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아주 자신의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큰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회, 6회, 7회 이것이 저희가 여러분들이 꼭 전달하고 싶었던 강의이고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앞에 1, 2, 3, 4회를 같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자부합니다. 저희는 8월달에 시즌1을 마감을 할 것입니다. 시즌1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좀 기초 강의 위주로 해드렸습니다. 산업을 어떻게 분석하고 주식을 어떻게 찾고 업황을 어떻게 보고 한국경제 기초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9월부터는 시즌2로 찾아뵐 것인데요. 시즌2는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황보다는 좀 더 업종보다는 종목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제 강의가 어떤 내용이 있거나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요즘에 휴가 시즌입니다. 저희도 오늘 방송을 이후에는 잠시 휴가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이번 달 강의는 제가 다른 곳을 지내나 8월 월간 산업 전망과 같은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번 달 계획을 좀 짜고 투자 계획에 맞춰서 좀 수익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휴가를 갔다 와서 9월 산업 전망을 통해서 시즌2로 찾아뵐 것이니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저 불사조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